기침약으로 많이 사용되는 맹문동탕이라는 한약제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침이 이렇게 칵칵칵 나오는데 가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러한 기침은 생각보다 증상이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약제제를 사용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맹문동탕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제들을 가지고 이러한 증세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은 음허라는 증상에 사용합니다. 음허열이 발생하게 되면 얼굴이 이렇게 벌게지면서 기침이 유발되는데요. 한 번 나면 기침이 잘 멎지 않아서 이를 화역상기, 대역상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언약사의 약꿀팁. 오늘은 기침약으로 많이 사용되는 맹문동탕이라는 한약제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침이라고 하는 거는 증세가 굉장히 고약해요. 그쵸? 한번 유발되면 옆에 사람하고도 조금 민폐도 많이 끼치는 것 같고, 그래서 기침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거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특히 이제 해결이 잘 안 되는 기침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염증성 기침은 해결이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가래가 많은 거 이런 것들은 해결이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가래가 없이 그냥 생기침, 기침이 이렇게 칵칵칵 나오는데 가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러한 기침은 생각보다 증상이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꾸준하게 약을 처방받아도 잘 해결이 되지 않아서 알레르기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그냥 판정을 받는 경우도 곧잘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 한약제제를 사용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러한 맹문동탕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제들을 가지고 이러한 증세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맹문동탕을 사용할 수 있는 기침은 건조해서 나타나는 기침에 사용하는데요. 특히 이 목 부위, 인후 부위가 많이 건조해서 기침이 한 번 유발되면 여러 번 유발되는 경우에, 여러 번 나타나는 경우에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디에 이제 환경이 변화된 곳에 갔다거나 또는 먼지가 약간 있는 곳에서 먼지를 약간 맡았는데 그게 조금만 자극이 돼서 발작적으로 기침이 난다 할 때는 맹문동탕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맹문동탕은 한방적으로 폐음허라는 증상에 사용합니다. 여기서 잠깐 보셨죠? 바로 폐음허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증상인데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 말을 많이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도 나타나고요. 감기가 걸린 이후에 기침을 너무 많이 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만이 아니라 너무 과도한 다이어트라든지 또는 땀을 너무 많이 손실시켰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이 폐음허 증상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폐음허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몸에 있는 음양의 밸런스가 깨져서 음양의 밸런스가 깨지면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잠깐 이렇게 이제 음양의 밸런스가 깨지면 열이 난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열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열을 음허열이라고 합니다. 음허열이 발생하게 되면 얼굴이 이렇게 벌게지면서 기침이 유발되는데요. 한 번 나면 기침이 잘 멎지 않아서 이를 화역상기, 불이 역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하면서 기침이기가 한다라고 해서 화역상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대역상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맹문동탕을 쓰시면 정말 효과를 좀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맹문동탕 같은 경우에 이러한 화역상기 또는 대역상기, 음허열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을 치료하는데요. 요게 이제 특징적으로 이러한 증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인후가 건조하다거나 피부도 좀 건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게 되면 이러한 건조감도 없어지면서 목이 간질간질거리면서 기침이 나는 증세가 한결 덜해질 수 있죠. 자, 목이 건조하고 기침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수분 섭취가 좀 많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 수분이 내 몸에서 완전히 처리가 되지 않게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처리가 되지 않으면 몸에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담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담음 증세가 생기면 목에 뭐가 걸려있는 것 같은 이런 인후분리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목에 걸리게 되면서 기침을 이렇게 유발하는 경우에는 맹문동탕에 바나우박탕이라는 제제를 같이 쓰게 되면 아주 효과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만성적으로 오래 진행된 경우에는 아주 가래가 누래지면서 뱉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도 칼칼하고 아프면서 잘 뱉어지지 않는데요. 이럴 땐 소화명탕이라는 제제를, 한약 제제를 병용하게 됩니다. 맹문동탕에 소화명탕을 병용하게 되면 이러한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약간 스트레스성 증상이라든지 편도라든지 임파선이 부은 경우에는 소시오탕을 같이 써서 맹문동 소시오탕에 소화명탕, 그래서 소시오탕과 소화명탕을 합친 것을 시암탕이라고 부르는데요. 맹문동탕에 시암탕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증상들을 더 완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맹문동탕증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이게 만성화되게 되면 체력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폐라고 하는 곳이 전신에 기를 돌려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허리도 좀 무지근하게 아프고 숨을 들이쉴 때 기침이 유발된다거나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할 때 기침이 심해진다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불납기라고 불러요. 불납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 보셨죠? 그래서 불납기 증세가 생기게 되면 신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육미지황탕이나 팔미지황탕을 맹문동탕과 같이 쓰게 되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청상보화환이라는 제제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폐가 건조해져서 나타나는 다양한 기침 증상에 사용할 수 있는 맹문동탕은요, 단순하게 그냥 이런 한약제제만 뭐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와 같이 복합해서 쓸 수도 있고 서양다 의학적인 제제인 합성의약품과 같이 쓰셔도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진해거담제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기침을 완화시켜 주는데 현격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약국에 방문하셔서 기침약을 상담받으셨는데 맹문동탕을 쓰시게 되신다면 이러한 합성의약품을 같이 병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맹문동탕을 단독으로 쓸 때는요, 맹문동탕은 약효가 아주 오래 지속되는 약은 아닙니다. 때문에 맹문동탕은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약을 복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하루 3번 드시는 게 아니라 4번에서 5번까지 드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약을 구입하러 가셨을 때 약사님께 꼭 상담을 하셔가지고요. 정확한 증상에 맞춰서 쓰고 있는 것인지 셀프 메디케이션 코칭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나서 가을이 지나고 나서 초겨울, 이제 좀 추워지는 겨울, 난방기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기침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맹문동탕은 한결 좀 많이 쓸 수 있는 처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유익한 정보는 여러 사람에게 공유 팍팍팍 해주셔가지고 건강한 겨울이 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셨던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